우연히 8년 전 남친 만났더니 근데 내 전 남친 이제 내 시아버지이다. 나 지금 어떻게 해? 내 남편 아면 죽겠네. 사연사이다. 사연이 3개. 사연이 3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저 같은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고 교사 부모님의 뜻에 따라 교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만 들으며 저는 모범생 딸로 살아왔고 특별하게 힘든 일 없이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대학생일 때도 밤 9시까지 통근 시간이 있었고 외박도 금지였기에 남자친구는 균형. 27살이 7살이 될 때까지 남자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쳐다 보고 살아왔네요. 제 사연을 알고 있는 학교 가정선생님께서 좋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가인데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고 돈 불리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소개받고 싶었지만 왠지 덥석 물어버리면 남자 밝히는 여자일 것 같아서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선생님이 진짜 좋은 기회라고 자기 이렇게 살다가 놓쳐야 된다? 우리 같은 직업은 어디서 사람 잘 못 만나요? 맨날 애들 상대, 학부모 상대하고 보통 직장인이랑 같나?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받아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등 떠밀 듯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에 나가 그 남자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귀도 정말 크고 어깨도 넓고 너무너무 상냥한 말투에 그냥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표정을 감추질 못했네요. 다행히 그 남자도 절 좋아하였고 저희는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고 사업하는 남자라고 하니 정말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같은 교육자 계열 남자랑 결혼하지 귀 되도 않는 사업가를 집에 데려오냐면서 엄청 반대를 심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부모님 꼭두각시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저는 더 완강하게 결혼을 주장했고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결혼하게 되었네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제가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갔다 온 2박 3일. 그 사이에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다 온 뒤 집에 들어간 순간 집안은 텅텅 비었고 책상 위에 미안하다, 날 찾지 마라라는 남편의 쪽지 한 장만 남겨진 채 그냥 모든 게 없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신발, 가방, 컴퓨터까지 모조리 없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남편과 미국에 가 있다는 시부모님에게 전화했지만 남편은 없는 번호라고 뜨며 발신 자체가 안 되었고 시부모님에게는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장록 속 명주실안에 감춰놓았던 인감도장을 보았는데 인감도장도 없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가 시작되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정올래 펼쳐졌네요. 상견례와 결혼식장에 왔었던 시부모님들, 그리고 남편 친구라고 말하며 저에게 인사했던 사람들, 남편의 직장 등등이 모두 가짜였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모두들 연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혼생활 1년 동안 남편은 사업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었고 그 사이에 제 명의로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업을 키우려고 하나보다 투자 능력이 좋으니까 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여행을 갔다 온 그 사이에 제 인감도장으로 제2삼금융 여러 곳에 수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소개시켜준 가정선생님도 2억 원 가까운 돈을 제 남편에게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선생님 돈까지 홀라당 들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어떤 흔적도 없이 정말 증발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아이 스트레스로 이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선생님은 남편 중간에 청산한 퇴직금까지 꼬라박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정신병이 올 정도로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저 또한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뱅글뱅글 돌고 거의 실어증에 가까울 정도로 남들과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3년간 시간 나는 대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날까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딱 5년이 지나니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잊자, 다시 시작하자, 잊어버리자, 잊고 용서해야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그 사건을 마음에 묻고 저는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학교 집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인생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사람들도 잘 만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져가고 아물었던 사건인 줄 알았던 그 일이 8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련회 답사 과정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경북에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답사를 끝내고 선생님들은 전부 버스를 타고 올라갔지만 저는 경북에서 잠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발에 탁 하고 검은색 지갑이 발에 채이더라고요. 어러냐, 누가 지갑을 여기다 흘려하고 주었지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갈까 싶었는데 괜히 지갑 주인이 궁금하더라고요. 주인이나 찾아주자 하고 지갑을 연 순간 말 그대로 저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확 풀리고 손이 정말 덜덜덜 떨렸습니다.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덜덜덜 계속 떨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8년 전 실종된, 없어진 남편의 사진이 있었고 남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민증은 그 여성분 민증이었고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의 사진이 오래 이 지갑 안에 있는지, 이 여성분은 누구인지, 일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손을 벌벌 떤 채 그 지갑 속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김선자 씨 맞으시죠? 제가 지갑을 주웠는데 혹시 XX 카페로 오실 수 있나요?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 멀리 못 가서요. 라고 하자 감사하다고 바로 달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하고 XX 카페로 갔습니다. 가서 덜덜거리는 손을 콱 붙잡고 한 20분을 앉아있었나? 그 여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XX 카페 도착했는데 어디 있으시냐고 하면서요. 저는 일어나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멀리서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분이 걸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으신 분이었고 화장도 진해 보였습니다. 그것보다 향수 냄새가 너무 심했지요. 그 여성분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하다고 음료라도 대접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음료는 됐고 잠깐 앉아보라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라고 하며 당황하며 앉더라고요. 저는 말했지요.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지갑 안을 보다가 한 남자 사진이 안에 있는 걸 보았다. 누구냐? LH가 알고 있는 남자와 매우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다. 얼굴에 있는 점 위치까지 똑같아서 확신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약간 언짢아하면서 그걸 왜 물어보냐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세한 건 사생활 네가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년 전 사라진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박상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투자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놈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짜이고 지금 사기 사건으로 현상 수배가 내려진 사람이다. 허리 쪽에 붉은색 점이 있고 말투에 전남 사투리가 약간 배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제 핸드폰에 있던 남편의 자세한 자신, 그리고 고소장 등등 모든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 맞다고, 나한테는 김주혁이라는 이름으로 룸으로 다가온 사람이다.
사실 내가 떳떳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내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몇 번 연락하다가 남자가 진지하게 만나자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고 자기가 주는 돈으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투자 관련도 배우고 하라고 해서 지금 일을 관두고 그 사람 따라서 이것저것 배우는 중이다. 얼마 전에도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고 대출을 권유해서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바람에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한테 한 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지요. 나는 이 남자 감방에 쳐넣을 거다. 이제 주소도 확보되었고 못해도 감옥에 몇 년 이상 살게 될 놈이니 당장 이 남자 곁에 있지 말고 떠나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사건을 맡아주신 형사님께 연락을 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과 남편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전해드렸습니다. 몇 만에 이 사람 찾았다고 지 여자친구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긴급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네요. 드디어 포승줄에 묶여 이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4년 7개월 형량을 받았네요. 저한테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널 속일 작정으로 처음부터 접근한 게 아니었다. 제발 용서해라. 나라고 안 힘들었겠냐. 수배 내려져서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아파도 끙끙 앓고 평생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나는 너만큼 힘들었다. 작은 거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제발 나 좀 이해해달라고. 그래도 예전 내 아내 아니냐고.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시전하길래 개질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판사한테 다 말할 거라고 수억을 한테 뜯겼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면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8년보다 더 젊어져 있고 얼굴에 기름이 좔좔좔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업소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하면서 업소 여성분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뜯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 50억 이상 사기친 게 아니면 그렇게 큰 징역형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스바이다. 정말 당한 사람은 알겠지만 사기당하면 평생, 거의 평생 마음에 구멍난 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잡기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래도 내 하는 씻을 수 있었다. 하는 마음이 없네요.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에휴, 경찰 출입기자들이 기사화하면 안 되냐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막 저한테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혹시나 제 지인들이 제 이야기인 줄 알고 연락 올까봐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렵니다. 꽁꽁 숨겨서 하겠어요. 피해자만 더 만들 뿐이지. 그리고 그놈도 더 이상 얼굴 빳빳이 들고 생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맘먹고 사람 속이려면 런들 못하겠다 싶지만요. 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제일 운 좋은 여잔 지갑 잃어버린 여인이네. 대출받아 투자하려고 했다가 지갑 잃어버리는 바람에 사기 안 당한 거잖아. 그 여인 조상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보이. 이놈 형 치르고 나오면 간이 커져 더 큰 사기 범죄 100% 저지른다. 분명 말 잘하고 외모 수려하여 골빈 여자들 정신줄 놓고 매달릴 것이다. 누굴 탓하랴. 내 탓이여. 내 탓이여. 객관적으로 보았으면 분명 사기꾼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3. 형량이 너무 가볍네요. 몇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작은 금액 당한 사람들이 더 치명적입니다. 서민들 몇천 몇억이 재산의 전부이니까요. 근데 50억 미만은 처벌이 약하다니 우리나라 법 참 심각합니다. 4. 글쓰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요. 보나마나 빈털터리 전 남편이지만 혹시나 숨겨놓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놈은 10년 이상의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그놈이 저지른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더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사기 편취 등 50억이 넘어야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괜한 법률 적용을 받아 형량이 무거운 게 맞습니다. 사연이 안타까운데 그놈 주소지와 본명을 알아내었으니 그놈의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알아보세요. 그거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오랜 인생 살아온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다. 정말로 인생 공부 엄청나게 했네요. 자고로 오랜 인생 살아온 분들 얘기 허투루 들으면 큰 코 다칩니다. 6. 사기꾼은 원래 하우대 멀쩡하고 말도 잘해야 사람이 붙지요. 생긴 것만 보지 말고 뭘 해먹고 사는지 집안은 뭐하는 집안인지 모두 알아보고 결혼해야지. 순이가 경솔했어요. 앞으로 순이나 조심하세요. 7. 그런 놈 만나서 아이 낳고 평생 뒷바라지 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 잊으시고 젊으시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세요. 행복하시고요. 8. 소개한 가정쌤은 남편에 대해 자세히도 모르고 소개했나봐요. 소개도 함부로 해선 안 되겠죠. 그동안 돌아다니며 사기쳤으니 벌도 최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군요. 그래도 잡혔으니 다행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다 있네요. 순이님 운 좋게 더러운 사기꾼 죗값 치르게 해줘. 속이 뻥 뚫리네요. 맘고생하고 살아온 청춘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용기 잃지 말고 굳굳하게 사세요. 건행하세요.